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오늘은 책 한번 써봅시다를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책 한번 써봅시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면 다양한 반박을 듣게 된다. 가장 부드러운 반응은 저 같은 게 책은 무슨 이라는 손사래다. 자신은 책을 읽는 건 좋아하지만 쓰는 데에는 정말 소질이 없다고 한다. 글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써야 한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다. 너는 글 쓰는 쪽은 아닌 것 같다는 국어 선생님 말씀에 작가의 꿈을 버렸다는 회한의 고백을 들으면 그 국어 선생님에 대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꿈을 버린 당사자에게도 몇 마디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결국 꿈을 버리지 못하셨잖아요. 미련이 남으신 거잖아요. 수십 년 동안 미련을 품고 사느니 그냥 써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떤 욕망을 느꼈는데 그 욕망이 1년이 지났는데 안 사라졌으면 다음 1년 지나도 안 사라질 거예요. 내가 글 쓰고 싶다는 욕망을 느낀 지가 몇 년 됐다, 10년 됐다, 20년째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언젠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마음 품고 있다. 그럼 아마 20년 뒤에도 계속 그 마음을 품고 계시게 될 거예요. 그거 해소하는 방법은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써야 하는 사람인 거고 방법은 써야 하는 거고요. 써야 하는 사람은 써야 한다. 당신이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작품을 몇 편 발표하기 전에는 당신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오랜 욕망을 마주하고 풀어내면 분명히 통쾌할 거다. 가끔은 고생스럽기도 하겠지만 그 고생에는 의미가 있다.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자. 의미를, 실존을, 흔들리지 않은 삶의 중심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다. 쓰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때가 옵니다.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나한테 그런 재능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때가 오고요. 만약에 운동을 한다 치면은 몸 형태가 달라지는 거를 거울로 볼 수 있을 텐데, 내가 중간까지 쓴 원고, 3분의 1까지 쓴 원고를 보면서 이게 나는 지금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 회의감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회의감이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거고요. 그거를 좀 넘어보시라는, 한번 와도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넘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글을 쓰는 게 좋다, 글을 쓰는 게 좋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제일 큰 재능이니까요. 그걸 한번 믿어보시죠. 산문 작가를 꿈꾸는 분들께 내가 제안하는 목표는 한 주제로 200자 원고지 600매 쓰기다. 200자 원고지 600매는 얇은 단행본 한 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분량이다. 그렇게 한 주제로 600매 분량의 원고를 쓴 뒤 지인에게 보여주자. 원고지 100매 분량의 단편소설이라면 6편을, 원고지 30매 분량의 에세이라면 20편을 쓰라는 말이다. 하나의 제목 아래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글들이어야 한다. 실용서도 마찬가지다. 제본 방식은 자유이고 전자문서 형태라도 좋지만 보는 사람이 그걸 한 권의 책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완결된 형태로 만들기 바란다. 그리고 무엇이든 반응을 들어보라. 주관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일을 해낸 사람이라면 작가 지망생과 작가를 가르는 흐릿한 선을 넘어섰다고 자부해도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말해 작가가 아니라 저자를 목표로 삼으라는 게 내 조언이다. 저자를 목표로 삼으면 무엇을 연습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글쓰기가 목표다, 그리고 작가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될지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블로그에 짧은 글만 써도 그럼 난 목표를 달성한 건가? 내가 브런치에 글을 썼으면 브런치 작가가 됐으니까 난 목표를 이룬 건가?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책 쓰기라고 하면은 그래도 책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물리적인 원고량 같은 게 있으니까요. 짧은 글을 쓸 때와
원고지 한 600매, 700매 정도 되는 그런 단행본 분량의 긴 글을 쓸 때 그 겪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단계들이 되게 다릅니다. 600매, 700매 정도를 쓰려면은 처음에 기획도 해야 되고요. 중간에 걸림돌도 필연적으로 몇 번 마주치게 돼요. 그런 거를 내가 좀 넘어가면서 몸으로 그걸 돌파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르는 과정, 그런 거를 좀 겪어보시라고 조언을 하고 싶었어요. 책 중심 사회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헛소리일까? 이루기 어려우니 그쪽으로 방향을 잡을 이유조차 없는 건가? 우리의 미래는 자전거와 책을 버리고 무인 자동차 안에서 최신 유튜브 영상을 감상하는 것인가? 그렇게 고정된 것인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저항하고 싶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자전거 중심 사회를 이루려면 먼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고, 책 중심 사회를 이루려면 저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믿기에 바다를 메우겠다며 조약돌을 던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내가 아는 몇 가지 사소한 팁을 소개하고 싶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책을 한 권 이상 출간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나 된다고 한다. 이 나라의 인구는 32만 명쯤 된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정보를 TV보다 책으로 얻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슬란드 경제 위기에 대한 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2,000쪽이 넘는 벽돌책인데도 우리라고 못할 것 없지 않은가. 많은 분들이 책을 쓰는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고 책 쓰기가 우리 사회에 아주 이롭다는 것을 알아준다면 정말로 좋겠다. 기술이 지금 발전하면서 점점 더 짧은 글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시대, 틱톡 시대로 가면서 아예 글이 아니라 영상, 그 영상 중에서도 숏폼 영상들, 이렇게 가는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짧은 글일수록 그걸 읽는 사람들의 반응이요, 영상일수록 반응이 과격해집니다. 20년 동안 한국 사회 반응도 되게 점점 한국 사회 분위기도 과격해진 것 같고요. 단순해진 것 같고요. 또 극단적으로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긴 글로 읽어야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어떤 맥락, 사연 같은 것들, 남의 맥락이라든가 남이 처한 처지의 맥락, 그 사연을 알아야 우리가 연민도 느낄 수 있는 거겠고, 그 사람을 이해도 할 수 있는 거겠고요. 나의 일, 나의 사연 같은 거를 맥락 있게 이렇게 좀 전달을, 길게 긴 글로 전달을 해보자는 거고, 그런 사연들이 좀 짧은 메시지를 몰아내고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제가 꿈꾸는 책 중심의 사회고요. 지금 생각하면 좀 허황되죠. 허황되는데 그런 목표가 있어야, 북극성이 있어야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